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WAS, IDC, 이제 클라우드 파이어베이스 방식의 웹 서비스 구축 변천사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들어갈 때 슬라이드 방식의 설명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고 다음 강의부터는 전부 화면 위주로 들어갈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아주세요. 그만큼 이번 시간은 빨리 끝내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는 웹 서비스 아시는 분이라도 참고 삼아 좀 봐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스타트업을 하거나 기존 개발자들도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사실상 무조건 와스를 찾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초반에 스타트업 할 때 굳이 유료로 세팅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이걸 고집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1도 안 가갖고 일단 오늘 강의를 듣고 그 생각이 계속 고수가 되시는지 좀 의견을 좀 나중에 피드백을 듣고 싶기도 합니다. 첫 번째 1세대 IDC입니다. 약으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IDC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영화나 기사 이미지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많은 서버 머신들이 이게 칸칸이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IDC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는 해주는 건 렉이라는 거로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선반 같은 거죠. 거기에 저희가 구매한 리눅스나 유닉스 서버를 거기다 꽂아주고 전기 꽂아주고 그다음에 통신 이런 게 연결주고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센터예요. 아무튼 그런 걸 사용함에 따라서 이제 월 몇만 원씩 내야 되는 방식이죠. 근데 몇 가지 좀 뭐 질의 응답도 해주고 하는데 거의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이제 IDC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 서비스를 구축을 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예정인데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머신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연결해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 머신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대부분 오라클은 유료고 하니까 MySQL 무료 DB를 인스톨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 IDC에서 설치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참고삼아 DBA 불러서 다시 세팅했어요. 예, 그렇다는 점 예, 말씀드리고 아무튼 DB까지 선수 한 땀 한 땀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버 머신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톰캣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웹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DB가 죽거나 톰캣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직접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 이제 주로 이제 푸티라는 이제 그런 커맨드 컨솔을 통해서 직접 리눅스 서버로 들어가서 로그를 분석을 해서 이제 톰캣 서버를 리스타트를 해주거나 DB 인스턴트를 리스타트 해주거나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웹용 파일들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그다음 서버용 파일이나 자바, 노드.js 같은 것들은 FTP를 이용해서 직접 선수 디플로이를 배포를 해주셔야 되는 방식이 IDC를 이용한 방식이에요. 그림으로 표시하니까 좀 간단해 보이긴 한데 막상 해 보시면은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와스 제 2세대라고 여기서 1세대, 2세대는 제가 변명을 한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해요. 제 2세대는 와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와스는 1세대보다 조금 진보되어 있어요. 모든 걸 풀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렇게 스토리지나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나 톰캣, MySQL, 오라클, 호스팅, 뭐 HTTPS, 뭐 그다음에 메일 서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풀화돼 있어서 이렇게 장바구니 담듯이 이렇게 골라서 담아서 이거를 인스턴스를 띄우는 방식.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초반에는 저가형으로 하다가
이제 사람이 트래픽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게 플러그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늘리면 그만이에요. 예전 IDC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추가로 껴야 되고 뭐 셧다운 해야 하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지만 얘는 그냥 플러그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되게 용이하다.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톰캣이나 이런 것들이 MySQL이나 이런 인스턴스를 제공을 하지만 이 주거나 이런 것들은 매한가지로 이제 들어가서 봐야 되지만 기존에 뭐 거의 콘솔로 들어가서 리눅스 들어가는 방식은 아니라 이제 웹에서 로그를 보고 톰캣을 띄우거나 MySQL을 다시 띄우거나 하신 방식이다. 조금 편리한 방식이 됐죠.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강좌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웹 서비스인 파이어베이스입니다. 제 3세대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파이어베이스는 사실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스토리지, 호스팅이 다 이미 구글 내의 OS라고 해야 되나요? 자체 플랫폼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개발 소스만 배포하면 끝. 그것도 무료로. 너무 간단해서 이상하죠. 이 맞나? 여기까지가 된 게 맞나? 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된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게 의문이 드는 게 도대체 구글은 어디서 수익을 내는 걸까? 그래서 제가 구글 가격 정책을 잠깐 매니지도 구글에서 하고 디플로이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정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는 동시에 100명까지가 무료예요. 동시에 100명까지가 무료가 뭐냐면 같은 세션에 100명이 동시에 접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1000명, 10,000명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매월 $25, 25,000원. 이것도 웃긴 가격인데 아무튼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를 웬만큼은 빵빵하게 제공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구글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정책인 것 같은데 이런 정책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저도 웬만한 어플리케이션 다 무료로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좀 특이한 함수들 있어야 외부로 메시지를 API를 쏴야 되는 아예 커스텀하던 아예 별도의 웹 서비스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제약이 있어요. 그런 제약이 있어서는 이제 무료 요금제는 안 되고 이제 $25 요금제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5 요금제를 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앞서 잠깐 보신 것처럼 매니지를 다 구글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DB가 죽든 호스팅이 죽든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다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책임은 구글에서 집니다. 그래서 24시간 구글이 메인테넌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개발자가 신경 쓴 부분은 개발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스테이터스 보드라고 해서 이렇게 현재 상황이 죽은 상황이나 현재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알러스 띄워주고 이런 작업을 일련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강좌에서 보여드렸던 3단계 기억나시나요? 그 단계가 얼만큼 줄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DB 일단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서버 로직 필요 없고요. 호스팅 서버, 스토리지 서버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드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1단계 웹 서비스 정도라면 샘플 있는 걸로 한 웹페이지 호스팅 하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거의 1분이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지 아닌지는 일단 다음 강좌에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방식의 설명은 오늘로써 끝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실전에 들어가야죠.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이 강좌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실제 도메인하고 연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후이지에서 도메인을 구매를 해 주셨으면 해요.
실제 제가 다른 뭐 카페24나 다른 도메인 업체에서 구글과 연동을 시도를 해봤지만 해당 업체들이 아직 구글 연동을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후웨이지에서 구매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아주 간단하게 연동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바로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짧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